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올 여름 잇단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우리 지역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고되지 않았던 곳에서까지 감염 개체가 속속 발견되면서 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황과 함께 중수본 대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용어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네.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많이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바이러스인지는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영어로는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ASF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이 바이러스성 이 돼지 전염병입니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을 통해서 옮기게 되고요. 네. 치사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된다고 해서 이 돼지들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축 질병들 중에서 조류독감의 경우에는 인수공통감염이라고 해서 인간도 조류독감에 걸릴 수가 있는데 반해서 이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류에서만 이 전염이 이루어집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가장 또 긴장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호흡기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이 돼지의 분비물을 통해서 전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야생 멧돼지에서만 감염된 사례가 이전에 나타났었는데 양돈 농가로 이 분비물이 유입이 되거나 하면 양돈 농가 전체가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 안동에서 감염 멧돼지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게 2019년 9월에 국내에서 처음 발병이 보고된 이후에 안동에서 발견이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지난달 7일 이후로 이 4건이나 이 보고가 됐는데요. 네. 2019년 9월에 이 국내에 처음 이 ASF가 보고된 이후에 안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런 확산이 집중호우와 이 태풍의 영향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태풍으로 감염 사체가 멀리까지 또 이동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는 들으면 아니 집중호우랑 태풍이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랑 무슨 상관관계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이 이루어지는데 멧돼지가 직접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멧돼지의 사체나 이 분비물 등이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 토사나 물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안동까지 내려올 수가 있고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번 보고와 관련해서 안동시 쪽에서는 멧돼지가 먹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수색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북 농가에서는 이 소독과 방역을 양돈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소독과 방역 물품을 또 양돈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북도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황을 보면요. 8개 시군에 228건으로 안동이 4건, 영주가 10건, 상주가 76건, 문경이 60건, 영덕이 7건, 예천도 10건, 이 봉화가 20건, 울진이 41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양동 농가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나마 이 다행인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보면 많이 발견한 지역들이 경북 중에서도 북부 지역에 분포를 해 있고요. 네. 그 아래쪽 지역인 안동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까지도 확산될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그 야생 멧돼지나 멧돼지의 사체 그리고 분비물 등이 양돈 농가에 접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 방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나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상황이 좀 비슷했었거든요. 네. 올해는 안동에서 발생했지만 작년에는 영주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주변 지역을 집중 수색하고 드론으로 파악된 멧돼지 서식지에 포획 도구 등을
추가해서 이 멧돼지를 포획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생 멧돼지 등이 양돈 농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광역 이 울타리 등을 치는 작업들을 작년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이와 같은 조치가 기본적으로 이뤄집니다. 이 군부대와 또 협조해서 민통선 내에 이 야생 멧돼지를 수색하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폐사체가 그대로 있다가 떠내려오지 않도록 폐사체를 수거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생 멧돼지 포획을 위해서는 민통선 내부에 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발견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네. 이 멧돼지 포획 계획도 동시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시군 단위에서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점검 조치도 이뤄지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왜 그 야생 멧돼지 사체와 그리고 멧돼지 포획을 위해서 민통선 안에까지 들어가느냐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민통선 안은 야생동물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인가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생 멧돼지 숫자도 많고요. 우리가 지뢰가 깔려 있지만 또 이 인간들은 남북이 교류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지만 멧돼지들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틀어막고 있다고 해서 야생 멧돼지의 감염이 없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때문에 이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사전에 찾아나기 위해서 남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부 차원의 포획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경상북도 차원의 야생 멧돼지 포획단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3월에 영덕과 울진에서 야생 멧돼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된 것을 또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포획단이 포획한 멧돼지 개체수가 네. 14,000마리를 포획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이 개체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대구시 사례인데요. 야생 멧돼지를 수렵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멧돼지들이 놀라서 넘어가게 되거나 기존 자기들이 살던 서식지를 벗어나서 도심에 출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 대구의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에 야생 멧돼지가 출몰해서 이 주민 2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멧돼지를 산속에서 포획하는 작업을 할 때 이 서식지를 옮겨서 도심으로 오는 것 또한 예방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고요. 산속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울타리 작업을 하면서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이 이루어져야 될 이 필요성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생 멧돼지 동선이 좀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그럼 저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분포도를 보면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 타도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영주나 예천, 봉화가 좀 우려스러운 게, 네. 이 지역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타도까지도 걱정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작년에 영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많이 발생했는데요. 영주의 양돈 농가가 37포로 상대적으로 양돈 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인접하고 있는 강원도 영월군, 이 충북 단양군, 그리고 경북의 봉화, 안동, 예천은 양돈 농가가 또 103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멧돼지가 행정구역 경계를 따라서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인근 지역까지도 함께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요. 일단 봉화군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20건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개체를 좀 확인을 했고요. 이 방역 차량 5대를 동원해서 양돈 농가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이 멧돼지 기피제를 또 설치했습니다. 울타리도 재점검에 나서기도 했고요. 이 드론을 활용한 이 산지에 대한 이 방역도 이 동시에 항공 방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멧돼지의 동선을 보면요. 우리 영주 지역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소백산맥을 따라서 이 경계를 넘나들어서 멧돼지가 움직이기 때문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차량을 통한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 소독 시스템이 방역 시스템이 강화된 것은 앞으로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 보여지고요. 의성군은 멧돼지가 서식하는 밀도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전 포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멧돼지 1,600여 마리를 포획을 했고요. 네. 지난해에는 2,000여 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도군을 좀 살펴보면 10월과 11월 이 번식기에 수컷 멧돼지들의 이동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요 시기에 맞춰서 특별 방역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생 멧돼지 출몰 신고를 안내하고 사전에 방역하고 또 포획하는 것은 물론 이 주변에 양돈 농가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양돈 농가의 선제적인 이 방역과 방제 지원 사업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이거는 뭐 양돈 농가도 함께 또 협조가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히 전염성이 높아서 한 번 발생하면 가축 전체를 살처분하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농가의 재정적인 피해가 좀 우려스러운데 최근에 살처분 농가에 지급하는 이 보상금 지급 기준이 개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농림부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공포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루어진 농가에서는 이 가축 평가액의 80% 수준의 이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여러 감액 규정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살처분 보상금 규모가 상당히 적었던 겁니다. 네. 때문에 양돈 농가 입장에서는 한 마리만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감염되더라도 감염되지 않은 돼지까지 한꺼번에 다 살처분해야 됐던 겁니다. 네. 한 마리 기준으로 이 80%, 뭐 70% 정도 보상금을 받는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실 수 있겠지만 네. 한 100두 이상의 돼지를 한꺼번에 처분하게 되면 1년 전체 수입에 거의 뭐 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번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 지급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농가가 있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이 방역을 우수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쩔 수 없이 살처분 대상이 됐을 때는 더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존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만 가축 평가액의 10%를 깎는 정도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식품안전관리 인증 농가나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역학조사, 살처분 명령, 소각, 또 화학적 처리 등 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 등에 대해서는 감액 보상금의 일부를 또 강경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도 좀 개선됐습니다. 이 실질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건데 이 방역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전화 예찰 응답률이 100%인 농가면 가축 평가액의 10% 감액하는 걸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기존에는 얼마나 방역에 협조했는지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보상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깐깐하게 적용했다면 사전에 교육을 받았거나 전화를 받았다면 이 경감률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살처분 농가는 조금은 시름을 덜지 않았나 싶고요. 살처분 농가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상금 최소 지급 기준도 마련이 됐습니다. 이 방역 기준 위반 사항이 많아서 감액이 많으면 최대 보상금액의 전액까지도 삭감될 수 있었거든요. 네. 전부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던 반면에 이 가축 평가액의 20% 이상까지만 감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20%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이 변경이 되었고요. 이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 지원금에 대한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감액되지 않도록 좀 바뀌었으니까요. 우리 이 양돈 농가에서 만약 살처분 조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면 이 바뀐 규정을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보상금을
받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보상금 지급 기준이 완화된 만큼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동시에 페널티도 강화됐다고 들었는데요.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우선 감액 기준이 이 강화가 훨씬 이루어졌는데요. 네. 역학조사를 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이 피하거나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기존에는 20%만 감액했지만 네. 이 감액 비율이 40%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80% 보상금 기준에서 40% 감액을 받게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 거죠. 네. 이 역학조사에 불응하게 되면 페널티를 준다는 게 이 정부 당국의 설명인데요. 이 축산법에 따라 이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마리수를 초과한 농가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존에는 이 적정 이 사육 마리수를 초과한 가축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그냥 지급하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이 강화된 기준을 보면 전체 사육 마리수에 이 감액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100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 면적인데 이 120마리까지 키웠을 경우에 네. 기존에는 20마리에 해당해서는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면 이제는 120마리 전체에 감액을 하겠다라고 조치를 한 겁니다. 기존에는 닭, 오리 사육 농가에 한해서 이 전실 미설치 시에는 20%를 감액했지만 앞으로 돼지 사육 농가에도 이런 전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언급하신 내용들은 이 방역 수칙이나 명령을 충실히 따르면 문제가 되진 네.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하는 8대 방역시설 의무화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짚어주시죠. 네, 모든 양돈장을 대상으로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이 전국 곳곳의 양돈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네. 작년에 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취약한 지역, 자주 나타나던 지역에만 적용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양돈 농가가 대상입니다. 이 내부 울타리, 전실 등 이 8대 방역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요. 이 8대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이 설치비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보조금과 융자 또 자부담 10%가 있으면 방역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다시금 스물스물 퍼지고 있는 이때 만약 혹시 양돈 농가 중에 8대 방역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이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걸 설치하지 않는다면 살처분 보상금을 또 제대로 받으실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종합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우리 양돈 농가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이 아니라 야생 멧돼지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양돈 농가에서는 이 울타리 작업, 이 광역 울타리 작업, 주변 양돈 농가와도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지자체에서도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거나 폐사체를 발견하는데 이 적극적으로 요식이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어서 네. 이 남북 관계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야생 멧돼지의 이동 동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의 이동 동선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과도 접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남북 교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예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이 정부 당국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황과 함께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